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줄 먼저 그을게요.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활용 문제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풀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 방법을 익히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탐구해 봅시다를 보면 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의 산학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하뿐만 아니라 이 방정식도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발달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 자연수의 차는 3이고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이다 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두 자연수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방법은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 놓고 x에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큰 수를 x로 나눠도 상관없고요. 작은 수를 x로 나눠도 상관없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런 미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x가 무엇인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큰 수를 x로 사용해 나타내 보자 했는데 3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수의 차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큰 수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조건에 맞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인데요.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수의 차는 3이고 두 수의 제곱의 합, 두 수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 값이 149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값이 149가 된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두 자연수를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2차 방정식을 전개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해를 구하는 과정은 밑에 있으니까 그 풀이 방법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서가 있는데요. 1번 밑줄 그어주세요. 미지수 정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번. 그래서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x라 놨잖아요. x나 y든 어떤 미지수를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이 미지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정의 한 번 더 써주세요. 자, 이제 정의됐으면 조건에 맞게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식을 만들면 되는데요. 일단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정식 만들기. 조건을 아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 문제의 조건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러면 두 수의 차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수의 차가 3이면 큰 수는 당연히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두 수의 제곱의 합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값이 149라고 그랬으니까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식을 구하고 이퀄 149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3번은 방정식 풀기예요. 이제 활용 문제가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한다면 우리는 근해 공식이 있었어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활용 문제에서 무리수라든가 아니면 허수가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10과 x 마이너스 7 이 곱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어떤 수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수였죠, 자연수. 그럼 자연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면, 그죠? 자연수는 당연히 x의 값은 확인하기인데요. 구한 x의 값이 조건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따져보니까 이건 분명히 0보다 크다. 자연수이므로. 그래서 x는 7이다 라고 조건에 맞는 값만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대입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7과 10을 구해서 제곱의 합을 했더니 149 맞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이 순서 다시 한번 미지수 정하기, 두 번째 방정식 만들기, 세 번째 방정식 풀기, 네 번째 확인하기. 이 과정을 꼭 거칩니다. 이 네모 별표 해두고요. 꼭 반드시 노트에다가도 옮겨 적어주세요.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부등식 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이 x 미지수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 돼요.
자, 문제의 뜻에 따라 2차 방정식을 만든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해를 구한다.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요 네 가지 단계를 꼭 거친다. 자, 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줄 그을까요? 조건은 항상 밑줄 그으세요. 가로의 길이가 25cm, 세로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는데 전체적인 가로가 25cm, 세로가 20cm인 직사각형을 오리는 거예요. 내 귀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모양이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상자의 밑면의 넓이가 150제곱센티미터인데요. 상자의 밑면은 어때요? 자, 밑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직사각형이죠. 그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직사각형의 가로 적어보세요. 곱하기 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세로.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곱하면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150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순서를 정합니다. 1번. 잘라낸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x 센티미터라고 정의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잘라낸 한 변의 길이 뭐 세로든 가로든 상관없어요. x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서 x가 잘라지니까 남아있는 변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25에서 x가 두 개죠. 2x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도 원래 20이었는데 2x만큼 잘라내니까 20에서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5 마이너스 2x, 세로의 길이는 20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넓이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25 마이너스 2x 곱하기 20 마이너스 2x의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데 그 값이 150 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2x 곱하기 20 마이너스 2x가 150이 된다. 사실은 풀이 과정에서 단위를 생략해도 돼요. 답을 쓸 때만 단위를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좌변을 전개합니다. 전개해 풀면 이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내림차순으로 전개하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전개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여러분 눈에 얘기하지만 항상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안 된다고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좀 빨라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45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의 값을 구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상자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이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길이는 둘 다 0보다 큽니다. 그죠?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잘 안 써지네요. 자, 이렇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따져봤더니 x는 10보다 작다인 거예요. 그래서 5는 어때요? 안 되죠. 10보다 작다니까 5가 만족하죠. 2분의 35는 10보다 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확인하는 겁니다. x에다 5를 대입해서 25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10을 계산했더니 150이 맞더라. 그럼 맞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답을 쓸 때는 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요 단위 있죠, 단위. 요 단위를 꼭 써야 됩니다. 풀이 과정에서는 단위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죠? 단위를 꼭 써야 된다. 부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어떤 정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2cm, 세로의 길이를 3cm 늘려입니다. 늘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네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의 2배,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의 2배. 이런 조건들 밑줄 긋고요. 이때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그럼 무엇을 x로 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x로 둘까? 편한 대로 두면 돼요. 그러면
자, 밑에가 좀 좁아가지고요. 위쪽에다 쓸게요. 여러분은 그 책의 문제 아래에 여기에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x로 둘 거냐면 x 단위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x의 값은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처음 정사각형 의 한 변의 길이. 물론 이제 구하는 건 넓이지만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변의 길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단위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런 다음에 x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는 가로의 길이는 2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3cm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x 플러스 2.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x 플러스 3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처음 정사각형이 2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equal인데 중요한 거는 2배. 2배 이렇게. 그러면 2차 방정식 만들었죠. 이거를 전개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요 밑에다 좀 써볼게요. 좌변을 전개하니까 x의 제곱. 여러분 건너뛰지 말고 그냥 계속 쓰세요. 플러스 5x 플러스 6 이퀄 2x의 제곱. 만약에 이것처럼 우변이 최고차항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우변으로 이항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우변에 0을 놓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쓰니까 이항에서 빼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또 잘 안 써지네요. x 마이너스 6이죠.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알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이라고 인수분해 되고 이퀄 0. 자,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6이 됩니다. 자, 그런데 x는 길이라고 그랬죠.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x는 6이라고 쓰고요. 센티미터 쓰고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1이 안 되느냐? x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거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순서대로 쓰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번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 지면으로부터 15 높이 해서 지면과 수직인 방향이에요. 초속 30m, 1초에 30m 가는 높이죠. 속력으로 발사합니다. 이때 x초 후의 높이가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졌어요. 미터라고 할 때 물로켓이 높이가 55m가 되는 것은 발사하고 나서 몇 초 후인가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거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면에서부터 15m 높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x초 후의 높이에다가 플러스 15를 해야 될까?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0초면은 출발하기 바로 직전 출발 시간이잖아요. 그때 x에다 0을 대입하면 어때요? 15가 남죠. 15m 맞죠? 그러니까 15를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초 후의 높이가 15 플러스 30x 마이너스 5x의 제곱인데 그게 얼마가? 55m가 되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몇 초 후인지인데 지금처럼 발사한 물로켓의 x초 후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에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따로 쓰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데 일단은 x초 후라고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물로켓의 높이죠. 높이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5 플러스 30x 마이너스 5x의 제곱인데 이 값이 55가 될 때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직으로 쌓아 올렸던 것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두 번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전개한 다음에 최고차항을 5로 나눠주면 일단은 그럼 과정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경우 있죠.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우변으로 다 이항해도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30 천천히 쓸게요. 30x 그 다음에 플러스 40 잘 안 써졌어요. 40 이퀄 0이 됩니다. 5의 배수니까 양변 나누기 5. 자,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지금 잘 안 써져서요. 천천히 쓸게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8. 근데 인수분해 되죠? 4, 2, 8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자,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초 또는 4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2 또는 여기서 이제 또는을 정확하게 써서 나중에 이걸 콤마로 쓰긴 할 건데 현재는 또는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x는 4. 자, 그럼 답은 뭐로 쓰면 되겠어요? 그죠? 답을 쓸 때는 2초 후 그리고 콤마 또는 콤마는 지금은 쓰지 맙시다. 또는으로 씁시다. 고등학교 가면 다 이제 콤마로 써요. 또는 4초 후 이렇게 답을 쓸 때는 정확하게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자, 추론 문제를 볼게요. 다음 대화를 보고 방정식을 이용하여 세진이 삼촌의 나이를 맞춰보자인데 이런 문제가 있네요. 10년 후 내 나이는 20년 전의 내 나이의 제곱이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현재 삼촌의 나이를 x살이라고 하면 정의해 줬죠. 따로 정의를 안 쓸게요. 그러면 과연 삼촌의 나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래다 쓰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10년 후에 삼촌의 나이는 얼마예요? 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2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년 전은 x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어요. 식을 완성했죠? 그런데 이걸 열심히 전개해서 좌변으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x, 그 다음에 플러스 390. 이 숫자가 클 때는 여러분 그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래서 찾는 게 좀 편합니다. 이게 좀 인수분해가 어려워요. 숫자가 커지면. 그래서 선생님 그냥 바로 할게요. 자, x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6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x의 값은 15 또는 26이 되는 게 맞아요. 26. 그죠? 네, 둘 중에 어느 것이냐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20년 전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x의 값이 2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5 같은 경우. 그죠? 태어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x는 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26하고 살. 예, 살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써주세요. 이렇게 조건. 가로 열고 x는 2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볼게요. 2차 방정식을 풀고 해가 있는 부분을 색칠하여 나오는 모양을 알아보자인데요. 왼쪽에 2차 방정식 부분을 색칠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3 색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건 색칠되어 있는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요. 0과 마이너스 2네, 그죠? 마이너스 2, 0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색칠해보세요. 3번은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고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2 마이너스 2 루트 3 하고요. 2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하면 안 되고요. 20을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와 5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가 되냐면 하트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5, 2 플러스 루트 5. 이런 걸 이제 나중에는 켤레수라고 부를 거예요. 켤레수. 켤레수는 복소수에만 쓰는 게 아니라 무리수에서도 켤레수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